이 정도가 이제 그 최근 개정 사항을 위주로 한 노동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톡 옵션.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그래서 이해는 되시나요? 네.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몇 시쯤 됐죠? 30분. 딱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스톡 옵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스톡 옵션은 이제 벤처 같은 경우에 사실 벤처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이 다른지를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스톡 옵션 관련해 가지고 일단 법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세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등록하면 등록증 나오는 거 아시죠? 회사에 그 등록증이 있어야지 벤처기업이신 거예요. 그냥 스스로 벤처라고 칭하신다고 벤처가 아니에요. 벤처기업 등록증을 받으셔야지 벤처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장기업,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상장기업 이렇게 두 개 빼고 나머지 일반기업.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으신 분들은 벤처 아니면 일반기업 아마 둘 중에 하나이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톡옵션에 대한 규정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예. 이 법에서 벤처기업들을 위한 스톡옵션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은 상법 340조의 2의 규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기업은 특례 규정으로 542조의 3에 따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벤처기업, 그러니까 앞에 벤처기업이라고 한 건 비상장을 말합니다. 벤처기업 등록을 가지고 있어도 상장을 하면 저쪽 상장기업으로 넘어가고요.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요 특징이 부여 대상이 확대되어 있고요. 부여 한도도 확대되어 있고요. 행사 가격이 훨씬 더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과세 특례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벤처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경제의 밑바탕을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분들이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스톡옵션밖에 없기 때문에 스톡옵션에 대해서 좀 더 그 유리한 규정을 둬서 사람들을 잘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 대비해가지고 부여 기준이 부여 대상이 일부 확대돼 있고요. 그리고 한도도 좀 일부 확대되어 있고, 소규모 스톡옵션 부여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나중에 이제 절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하는 거는 이사회에 위임할 수도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개관에서는 이제 세 개를 다 봤는데, 뒤는 우리 상장회사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벤처기업하고 일반기업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톡옵션 부여 대상. 임직원 너무 당연하죠. 임직원 당연한데, 이렇게 뭐 최대 주주, 오너 이런 사람들은 스톡옵션 자기가 주주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뭘 또 스톡옵션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빼고. 근데 벤처에서 되게 특이한 거는 외부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대학교 교원, 뭐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 뭐 과학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연구원, 그리고 저 같은 변호사, 그리고 공인회계사. 그러니까 사실 회사의 발전에 대해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외부 사람이라도 스톡옵션을 주고 그 사람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약간 이제 자회사, 계열회사 같은 개념이죠. 그 사람들한테도 주고 열심히 잘 하라 그래. 이렇게 범위를 많이 확대해 줬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은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뭐 비슷하게 주요주주나 이런 사람들 뺀다. 이제 상법상에서 주요주주라고 하면 보통 10% 이상을 주요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리고 한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도도 보면은 벤처기업 같은 50%. 굉장히 크죠. 일반 기업은 10%. 사실은 한도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다만 벤처라고 하더라도 이제 뒤에서 좀 설명드릴 텐데 과세 특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과세 특례를 충족하려면 한 사람한테는 주는 거는 10% 내로 해라. 걔한테 막 몰빵으로 30% 주고 과세 특례까지 주는 거는 못하겠다. 법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여 방법은 이거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자기 주식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내가 들고 있는 자기 주식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 말고 행사할 수 있는 가격 보통 정하잖아요. 뭐 10,000원, 5,000원 뭐 이렇게 정하는데 그거하고 행사할 당시에 시가의 차액을 그냥 현금으로 주겠다. 아니면 그거를 자기 주식으로 주겠다. 이렇게 부여 방법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 스톡옵션 행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맥스라고 썼던 거는 이 두 개의 숫자 중에서 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부여 당시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에서 큰 금액 이상. 그렇게 되는 거고요. 벤처기업도 말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부여 당시의 시가하고 권면액 중에서 큰 금액 이상. 말이 되게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서 시가의 정의를 달리하고 있어요. 시가의 정의를 나중에 좀 더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시가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 없는 전혀 그러니까 모르는 재산자들이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으면 그게 시가가 됩니다. 근데 그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한 금액, 상증법이 정하는 평가 금액을 시가로 보고 있어요. 그게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겠지만 내용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법에 따라서 달리 정의하긴 하지만 시가 이상이어야 되는데 시가보다도 낮게 저가 발행할 수 있는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뒤에서 볼게요. 그 다음에 자기주식 양도 부여 당시 시가 평가액 이상,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 이상, 차액 교부 방식, 행사 당시 시가, 행사 기준 실질가액, 행사가격 뺀 거.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되게 동일하거든요. 근데 시가, 실질가액이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데 상증법상의 평가액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주식의 실질가액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가액이라고 해가지고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거래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게 사례가액이 돼서 이제 그게 시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벤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 사례가액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시리즈로 돈 받잖아요. A 시리즈, B 시리즈. 그분들이 이미 그 가격의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제3자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거래가액이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높게 하려고 하면 그거보다 높게 하면은 그 우리 직원들한테 스톡옵션을 주는 메리트가 있을까요? 사실 아시겠지만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가치를 보고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요. 이 사업이 나중에 대박이 나가지고 나중에 가치가 이렇게 커질 거야 라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 지금 현재 가격을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가격을 그렇게 높여버리면 나중에 실제로 행사할 때 그 가격이 언제 되겠어요?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저 가격 언제 될 줄 알고 내가 저 가격에 스톡옵션을 받아가지고 너한테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쎄빠지게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외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상증법상 평가액을 보면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그 사례가액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상증법으로 가가지고 저 평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벤처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증법상 평가액을 그냥 시가액으로 봐주는데 원칙이 이것도 약간 뭐 경우에 따라서 막 계산 복잡하게 다른 거 있어요. 근데 그냥 원칙만 설명드릴게요. 순손익가치하고 순자산가치를 3대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금액. 순손익가치라고 하는 거는 최근 3년간 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나누기 10%, 순자산가치는 순자산가액 나누기 발행주식 총수. 그 안에서 회계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회사 이거 얼마 되는지. 굉장히 낮습니다. 벤처기업들 대부분 굉장히 낮아요. 손익가치 당연히 마이너스인 경우 많잖아요. 자산가치 또 매우 낮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면은 가치가 굉장히 낮고 이거를 우리 시리즈 투자하시는 그 투자자분들이 사신 가격하고 비교하면 훨씬 낮아요. 근데 이 훨씬 낮은 가격을 시가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가격을 행사 가격으로 해가지고 스톡옵션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가 대비 저가 발행 특칙이 있는데 이제 요건들이 있어요. 신주 발행 교부 방식이어야 되고 일단 최소한 권면액이 우리 요새 권면액 너무 작잖아요. 막 100원짜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일단 그래도 그 권면액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한 사람한테 몰빵해서 주는데 한 사람이 스톡 옵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5억 원이 넘으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이렇게 뭔가 좋은 사람을 뽑는다는 취지를 넘어가서 회사의 가치를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이렇게 특례를 인정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은 권면액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렇게 권면액 발행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뒤에서 보는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세 특례를 적용시켜 주는 게 그 직원한테 더 유리한 건지, 권면액으로 더 싸게 발행해 주는 게 그 직원한테 유리한 건지, 그걸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